자, 한성천 위원장님 모셨는데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문제라는 게 뭐 거의 온 국민이 알 거예요. 근데 사전 코드가 선거법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법적으로 사전 투표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근거해 주세요. 이 법적으로 보면은 사전 투표가 중요한 규정이 두 개 있습니다. 네. 148조, 158조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148조를 제가 일반 사전 투표 설치 그 조문명이 사전 투표 설치예요. 네. 그 설치해 보면은 그 사전 투표소에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 전산망하고 연결됐단 말입니다. 통합 전산망하고 네. 연결돼 가지고 본인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투표용지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뭡니까? 일체 전부 다 저거 뭡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가 최소한의 보안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국정원이 보안관계 전담 부서예요. 주무기관이에요. 보안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전 투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그거래가 해커를 막고 어떻게 한다는 하나도 없어요. 규칙에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전자개표기는 있습니다. 약간 있고요. 전자투표기도 있어요. 278조에. 사전투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더 전산조직이고 더 신식인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커가 들어오면 오만 그걸 해야 되고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 조문해야 돼. 그러면 이거 뭡니까? 불안전하다. 선거법 조문이 불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이에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 예, 부작위 위반. 이게 뭐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헌법 위반이라도 얘네들은 이제 약한 거다 이런 걸로 따지면 헌법 위반이 많다 이러면서 우기고 넘어가는. 아니 이게 되면 해커를 못 막아요. 이러면은 해커를 막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되거든요. 해놔도 해커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뭡니까? 이거 안 된다. 부진정 입법 무작위 위반으로. 예.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인데. 왜 헌법 위반이 되냐면 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같은 전사정인데 안 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등권이 무너졌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네. 예.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사전투표 예, 관리의 사전투표, 부진정 예.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예, 설명하셨어요. 사전투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전투표 설치가 왜 설치법에 문제가 있느냐? 전자개표기 규정 부칙5조와 전자투표기 규정 278조는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헌법의 그 평등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 이렇게 되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명백한 전산 조직입니다. 국정원에서 뭐랍니까? 그 시스템을 보니까 부정 해킹을 막을 수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헌법상 평등권이 위반된 게 완전히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또 법률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헌법 위반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둔 사람이 소송이 제기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입법 재정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만약에 헌재로 보내면은 반드시 위헌으로 떠질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거 사전 투표 설치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사전 투표 관리가 나옵니다. 사전 투표 관리는 공직선거법 조금 이제 됐습니다. 158조 사전 투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사전 투표 규정이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1항에는 보면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다. 네. 그 사전 투표 실시 날짜를 규정을 했고 2항은 사전 투표하러 가면은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면은 확인되면은 투표제가 나옵니다. 그 신분증을 올리면 본인 확인이 되면은 바로 스캔이 돼가지고 그 스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 스캔 파일로 저장된 그 내용은 선거법에는 선거일 날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하고 있으라 해요. 보관하라고 예. 해놓고 규칙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후에 삭제하라. 삭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일 날 투표할 때 우리가 도장 또는 서명을 해가 본인 확인을 한답니까? 예. 그 선거인 명부에. 그 선거인 명부는 임기중까지 보관을 합니다. 임기중까지. 예, 임기중까지. 이제 국회의원 같은 4년 동안 예. 보관을 하는데 이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관련된 이거 스캔 파일은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서명하는 거 똑같아요. 그것을 선거일 후 30일 후에 삭제하면은 증거가 전부 없어져 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 불능 상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선거법에 절름발인 상태인 거예요. 부진정 입법이고 이거 스캔 파일을 똑같이 선거일 날 선거인 명부 보관하는 거하고 같이 4년을 그 임기중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뭡니까? 둘이가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또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헌법 위반이 또 되는 거고. 그다음 사망으로 가면은 그 말도 많았지요. 사전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줘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도장을 찍어줘야. 사인을 찍어야 되는데 청인을 찍은 거죠. 아니 청인 청 자기 도장. 자기 도장을. 예, 자기 찍어야 도장을 확인인이 찍어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찍어줌으로써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 인터넷 있잖아요. 그 해킹을 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해두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임 규정도 만들어두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위임해가 인쇄로 가림한다. 인쇄로 그러니까 그게 그래. 위반이죠. 무제한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하면 넣을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어줘 보거든요. 이거 뭡니까? 부정선거하도록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무효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인터넷 그걸 막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또 사망 규정이 지금 뭡니까? 속된 말로 헐무리하다는 거지. 네. 뭐 언제든지 해킹이 들어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주어졌고 사항은 뭐냐? 사항은 관내가 있다면 사전투표. 관내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 했습니다. 네. 그럼 잘 일어났어요. 왜 봉투에 넣어야 했겠습니까? 봉투에는 투표용지가 한 명만 들어가야 되지 두 명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네. 됩니까? 무효거든요. 예. 딱 그래 하면 될 것을 왕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안 넣어도 된다고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관내는 또 예. 안 돼도 된다. 그 해송용 봉투에 안 넣고 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했는 거예요. 그리고 6항에는 뭡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6항에는 관내에는 봉투에 들어서 있겠네 투표함을 나중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개함을 해가지고 투표수를 확인해가지고 우체국으로 접수를 해가 보냅니다. 네. 관내에는 뭡니까? 맨 투표지가 돼서 이게 그 투표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개가 되니까. 네. 그렇게 관내에는 참관인 앞에 입회해가지고 투표수 확인했는데 관내에도 똑같이 확인해줘야 됩니다. 확인해가지고 투표수를 확인하고 참관인 앞에서 참관인은 뭡니까? 정당한 사람이 정당한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함에 넣는 근데 것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뭡니까? 선관위 보관을 하잖아요. 네. 보관하면 또 허점이 생겨요. 어떤 생기느냐? 맨 투표용지를 해놓으면 뭡니까? 바깥치기 하기 좋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여러 가지 부정성 할 수 있는 요인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적에는 부정선거하는 세력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 부정선거. 왜냐면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가 네. 그 사전투표하면 CCTV를 걸어놓잖아요. 네. 그 그래픽 하면은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음. 통박같이 하는 건 깜짝. 선관위 직원들이 협조만 해주면은 깜짝같이 할 수 있고 경비가 투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네. 열릴 수 있다.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네. 6항에 가서는 올려주세요. 그 5항도 이제 뭐냐? 5항도 그 입법 그 투표 참관 원칙 위반. 네. 그게 내가 또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6항은 뭐 어떻게 되냐? 관내 사전투표는 우측을 보내고 관내는 그만 봉함을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
서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게 이것도. 이것도 입법 부작용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158조는 1항 빼놓고 1항과 4항 빼놓고 전부 다 선거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 거네요. 위반이죠. 선거법 자체가. 예, 헌법에 안 돼. 근데 그동안에 이번 학자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왜 공청회라든가 무슨 이런 이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거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심사를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선관위 근무를 했고 노조위원장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관계 내부 직원들이 엄청 질문 들어오고 답변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일반 뭐 변호인들이나 법관들, 검사들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 소송 문제 다루면서 이래 보면은 그리고 부득이 제가 선관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남들보다 이래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딴 사람도 저한테 이런 걸 배우면 저보다 더 월등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정리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사전투표는 완전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네. 그 148조의 안에서도 전산망에 대한 해킹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보안 문제도 없고 거기서도 그 위헌 요소가 있고 이쪽에 아까 6항 중에서 4항이 전부 위헌 요소가 있거든요. 사실은 엄연히 큰 거 5개가 위헌 요소에 걸려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무 요소성을 제기해가지고 헌재가 받으면은 5개 중에서 1개는 위헌이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거무 요소성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개표창간. 이 개표창간이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 개표창간이 언제부터 문제가 됐느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나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표님은 뭐 전자개표기가 뭐 문제나 이러는데 전자개표기 전에는 개표가 어떻게 이 개표 우리나라 선거법 시스템이 개표가 수작업 개표예요. 178조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조로 개표기를 넣어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 주가 전자개표기로 주로 돌리고 나중에 검표로 눈으로 직접으로. 육안으로 검표하는 척만 그렇게 했기 반대가 때문에 됐네요. 어?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대로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일반 우리 통상적인 인간의 생체리듬 위반이라는 건 선거법에 그렇게 써 있다 이거죠. 예. 그 창간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옛날 창간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옛날엔 선거법이 어떻게 나왔나? 아주 옛날에는요. 그 선관위 그 개표장에 줄을 2줄밖에 못 했어요. 2줄. 2줄을 하면서 그것도 엄하게 그 선관위 위원장이 창간인 그 계엄부에 서 있습니까? 예. 창간인 투표함을 계엄하는 거 보세요. 창간하세요. 이상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창간을 하세요. 그 부서를 따라 올라오면서 창간을 잘 하세요. 하면서 그 투표함이 이제 자기한테 그 개표 사항표가 작성되어 올라오면은 다시 또 그 발에다가 또 창간인 그쪽에 계엄부에 서게 해가지고 또 계엄을 해가 따라 올라오세요. 이렇게 철저히 창간인이 학위를 거치게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창간인이 학위를 안 거치면 무효예요. 이게 뭐가면 뭐 창간인만 있으면 형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창간하도록 운영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변경이 된 넉줄로 했어요. 넉줄로 하면서 창간인 신고를 몇 명 하느냐. 8명 했어요. 교대로 창간해라. 피곤하니까 하다가 또 교대로 창간해라 해가지고 이제 8명 창간이 들어가가지고 넉줄이 되어서 이렇게 교대로 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 창간 규정을 선관위가 저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노조위원장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개표기가 되니까 개표기 수만큼 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때 평균 줄이 20개 있어요. 야, 20개를 관리하기가 어렵지. 예. 20개가 있는데 창간인 신고를 6명을 신고하라 해요. 그러니까 그 20개면 최소한 뭐 20-30명이 돼서 해도 지금 관리가 될까 안 될까 될까 하는데 6명이 20개 6명을 넣어가지고 관리해. 6명이 한 줄마다도 버겁거든요. 근데 6명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14개 비어 있는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개표 창간 알겠습니다. 원칙이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이건 그래 이제 20줄인데 선관위 위원장이 관리를 어떻게 됩니까? 창간이 1명 6명 해가 지정한다니까 그 줄당 계속 관리해야 돼요. 마이크로 가지고
개함하시오. 참관 계속 네, 참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그 참관 원칙은 하여튼 뭐 그대로 헌법 위반이 돼버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예, 예. 요점은 이 선거법 자체가 다 헌법 위반으로 가면은 헌재 위반으로 다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우리 한성천 위원장이 자료를 저렇게 두꺼운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다 증거물입니다. 나중에 또 이봉규 TV에서 세세한 걸 또 방송하겠습니다만 그런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한성천 위원장이 가서 아주 세세하게 저 선거 위반, 선거법도 위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다 가지고 있다고 예, 하니까 그 정리해 주세요. 부정선거 그 뭡니까 그 입증을 제가 체크, 네, 팩트 체크를 다 해준다. 해드리고 그다음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예, 시간이 급한데 지금 제가 부탁하신 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하고 저하고 MBC나 SBS, KBS 뭐 종편이라도 끝장 토론을 하면 끝납니다. 끝장 토론. 예. 왜 끝장 토론을 하면은 공문 증거로서 끝장 토론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빨리 속 시원하게 알고 싶으면은 끝장 토론을 유도하세요. 끝장 토론을 안 한다는 팀은 짓는 겁니다. 네. 국민 예.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